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뻑, 나르시시즘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어, 기업 재무적인 측면에서 CEO가, 지도자가 자뻑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뻑 CEO들의 특징이죠. 어, 보면은요, 이게 빅데이터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잡벅 CEO들을 어떻게 잡아내는가? 그 사람들이 주주들한테 보내는 서한들이 있죠. 아니면은 그 연설문, 아니면은 인터뷰할 때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 우리라는 말 대신에 1인칭 복수가 들어가는 것 대신에 나라는 1인칭 단수가 더 자주 출연합니다. 사업 보고서에 자신이 나오면 자신의 사진만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의 수령님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북조선 거기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만 잘났어. 남이 어떻게 보이든 말든 자뻑입니다. 다음에는 감사 보고서에 사인을 하더라도 대문짝만하게 사인을 하십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주주가치 파괴자들이더라. 보면은 자뻑인 CEO들이 주주가치 파괴를 하는데 왜 어떤 식으로 어텐션 드로잉하는 뭔가 어그로를 끄는 방법으로 회사를 매니지를 합니다. 예, M&A를 하더라도 어그로를 끌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관심을 끄는 커다란 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는 요만한데 잡아먹는 회사가 막 이만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짓들을 자꾸 저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 낭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외부의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인수합병의 귀재라는 수식어를 갖다가 붙여줍니다. 왜? 욕을 하면은 안 되니까. 광고주잖아요. CEO는 광고주 회사니까 나쁜 말을 안 하고 인수합병의 귀재다라는 말들 자꾸 써줍니다. 결코 좋은 수식어가 아닙니다. 네. 성공적인 M&A를 잘 못해서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예, 잘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투자를 하더라도 M&A가 굳이 아니라도 어그로를 끄는 방법의 투자들 많이 할 수 있다 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르시시스트인가 아닌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수락 연설 텍스트 분석을 해봤어요. 마지막 100단어를 추출해가지고 봤는데 왜 마지막 100단어냐? 결론 부분 끝맺음이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자기 아이디어를 집약시켜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딱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벅 지수 퍼센티지를 제가 매겨보면요. 거기에 1인칭 단수가 몇 번 출연하는가 나누기 전체 1인칭 대명사가 몇 번 나타나는가 단수와 복수 다 합쳐서 그 숫자 카운트를 단수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0에서부터 100%까지 나오겠죠. 예. 그래가지고 누가 더 자뻑이 심한가를 18대 대통령 선거를 갖고 봤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첫 번째 후보입니다.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자랑스러운 문화로 사랑받는 품격 있는 한반도, 세계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저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삶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와우. 오늘까지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제가 가는 이 길 앞에 수많은 고난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인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뻑지수 몇이다? 8분의 8 이꼬르 100%. 네. 두 번째 후보 보시겠습니다. 밖에서 희망을 찾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저와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당이 과감한 쇄신으로 변화를 이뤄낸다면 새로운 정치의 열망을 모두 아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의 재장정을 시작합니다. 승리로 가는 길목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단결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은 하나입니다. 더 널리 새로운 인재들이 함께하는 열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당내 모든 계파와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당 중심이 된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당 함께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뻑지수 몇이라고요? 8분의 1, 12.5%가 됩니다. 성격 나오죠? 네, 많이 나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요.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심리 연구에 나온 얘기입니다. 벌써 왜 나르시시스트를 지도자로 뽑아대는가 하는 겁니다. 영웅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웅, 어벤져스 같은, 그죠? 히어로. 나르시시스트는요,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다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이게 좀 학습이 되는 것도 있고, 스스로 그 유전적으로도 자뻑인 경우들이 있고요, 그죠? 어려서부터 이걸 관심을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많이 받는지를 알아요. 예, 잘 알아요. 희한한 건 뭐냐면 세상이 어려울수록, 말하자면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팍 퍼지는 이런 위기 상황 있잖아요. 혹은 장기 불황, 그죠? 10년 넘는 장기 불황, 로스트 데케이드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막 퍼지잖아요. 2차 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나왔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왜 등극했는지, 그 등극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금융 위기 닥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장기간 사람들이, 밑바닥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뭘 조치를 취하려고 그래도 정책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고 이러면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굴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영웅을 찾는데, 그죠? 그런 지도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커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난세일수록 영웅을 갈망하게 되고요. 이럴 때 짠하고 어텐션,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뻑맨들이다. 그래서 결국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가 아니라 난세가 자뻑맨을 부른답니다. 그런 바람에 뭐가 되냐면은 재난의 연속이 돼버립니다. 사실 트럼프 뽑은 거 경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대단히 깨지기 쉬운 성공이었던 거죠.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닥치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온갖 게 다 깨져 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재난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뻑맨 갖다가 앉혀놓는 겁니다. 우리도 장기 불황이 오래되면서 그런 자뻑 스코어가 높은 분을 갖다가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좀 해주길 바라면서 그거다 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터지 앤 햄브릭 교수님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자뻑 CEO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탑전을 내보내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뻑 CEO를 잡아내는 또 다른 방법, 서명의 크기입니다. 시그니처. 이게 뭐냐면은 2002년부터 sarbanes-oxley 액트가 지나가면서 어카운팅 회계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때 이 감사 보고서에 우리가 진실하게 모든 걸 다 썼습니다 하고서 서명을 CEO하고 CFO가 합니다. 근데 CEO들의 서명이 정해진 스탠다드 규격의 종이에다가 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CEO의 그 이름 크기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예, 보면은 시그니처가 큰 분, 자뻑맨들과 시그니처가 작은 분, 이런 분들이 확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거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회사들의 퍼포먼스가 나중에 자뻑맨들은 안 좋고 덜 자뻑맨들인 분들이 훨씬 더 잘 회사를 운영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랑 저희 집사람하고의 대조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시그니처가 클까요? 맞습니다. 접니다. 사인 나 진짜 멋있게 한다고요. 와, 저희 와이프는요, 아니 보기에도 너무 조그만하게 써요. 그래가지고 사람 진짜 뭐 좀
그거보단 좀 재밌게 좀 할 수 없을까라고 나 막 안타까울 정도예요. 근데 누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잘 할까요? 네, 저희 집사람 개성상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감정에 흔들리질 않아요. 딱 중심 잡고 나갑니다. 아니, 교수님이 더 감정에 안 흔들리고 더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길 바라죠.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교수일수록 더 자뻑이라는 그 감정에 휩싸이기 쉽다. 그 감정적인 바이어스가 심하다. 아이러니죠. 여러분들 처음 느끼셨습니까? 네,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똑똑하다는 교수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업을 하시면은 백발백중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요겁니다. 안 돼요. 예. 각하 그러시면 안 돼요. 트럼프 사인하시는 거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자뻑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이번에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자감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